지난 40년 동안 육지에서 배를 건조하는데 인생을 바쳤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당신은 동틀 무렵에 일어나 나무를 자르고 이음새를 메우고 식량을 비축해 왔습니다. 사회 전체가 당신의 노력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보통 65세 생일 즈음이 되면 사람들은 작업이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선장 모자를 씌워주고 등을 토닥이며 어둡고 광활한 태평양을 향해 당신의 배를 밀어낸 뒤 계류줄을 끊어버립니다. 금융계와 홍보책자들은 출항의 이 순간을 황금기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태양 아래서 골프를 치고 백사장을 거니는 영원한 휴가의 이미지를 당신에게 팝니다. 하지만 해안선이 시야에서 사라지는 바로 그 순간, 경제적 물리학의 차갑고 잔혹한 현실이 허리케인 같은 위력으로 당신의 얼굴을 강타합니다. 당신은 배가 마비될 듯한 공포와 함께 이 배에 엔진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배에 실린 식량은 절대적으로 유한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식량이나 물을 더 구하기 위해 항구로 돌아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폭풍을 만나도 구조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식량이 썩어도 다시 채워 넣을 수 없습니다. 저는 평생 자본의 흐름과 인간의 심리를 연구해 왔으며 단언컨대 은퇴는 영원한 휴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재고용될 가능성이 단 1%도 없는 30년 동안 지속될 강제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실업 상태입니다. 이것은 망망대해에서의 생존 임무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근로자에서 은퇴자로의 전환은 인생에서 가장 위험하고 복잡하며 치명적인 재무적 기동입니다. 당신이 일하던 시절, 당신은 제 친구 나심 탈레브가 안티프레질리티라고 부르는 원칙 아래 움직였습니다. 주식시장이 붕괴하거나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거나 계산 착오를 범하더라도 당신은 적응할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안티프레질했습니다. 초과 근무를 할 수도 있었고 임금 인상을 요구할 수도 있었으며 직업을 바꾸거나 단순히 은퇴 날짜를 미룰 수도 있었습니다. 시간과 당신의 생물학적 에너지가 당신의 안전망이었습니다. 당신은 재무적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새로운 수입을 창출했습니다. 하지만 은퇴하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즉각적인 경제적 돌연변이를 겪게 됩니다. 안티프레질한 상태에서 극도로 취약한 상태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고정된 표적이 됩니다. 더 이상 땀 흘려 수입을 창출할 능력이 없습니다. 당신은 오직 배 안에 축적해둔 자본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며 그 자본은 단 하루도 쉬지 않는 무자비한 포식자들의 공격을 받기 직전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장수 리스크를 더해야 합니다. 현재의 사회 시스템은 사람들이 65세에 은퇴하고 통계적으로 68세에 사망하던 시대에 설계되었습니다. 당신은 단 36개월의 비활동 기간만 자금을 조달하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현대의학의 기적 덕분에 95세까지 거뜬히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은 급여 없이 두 번째 성인기 전체의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은퇴자들은 이 임무에서 비극적으로 실패합니다. 지능이 부족하거나 운이 나빠서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노후 자금을 마치 당첨된 복권처럼 대하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그들은 보트를 사고 필요 없는 주방을 리모델링하며 다 큰 자녀들의 값비싼 라이프 스타일에 자금을 대줍니다. 그들은 오늘 허영심을 위해 쓰는 1달러가 85세가 되어 병상에 누워 의료적 돌봄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취약한 늙은 자신으로부터 폭력적으로 강탈하는 1달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저는 그 환상을 산산조각 낼 것입니다. 당신의 마지막 숨이 닿을 때까지 부와 건강 그리고 존엄성을 지키고 싶다면 반드시 숙달해야 할 생존 암호이자 잔혹하고도 수학적인 교훈들을 당신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배를 공격할 첫 번째 포식자는 결코 잠들지 않는 조용하고 보이지 않는 괴물입니다.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정부와 언론의 공식적인 내러티브는 인플레이션이 연 3% 정도로 무해하게 통제되고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 CPI는 대중을 안심시키는 데 사용됩니다. 하지만 그 지수는 은퇴자에게는 치명적인 통계적 환상입니다. CPI는 평면 TV, 유행하는 옷, 스마트폰 등 기술 발전 덕분에 가격이 하락하는 평균적인 근로자를 위한 상품 바구니를 측정합니다. 하지만 노년층인 당신은 TV나 디자이너 운동화를 사지 않습니다. 당신은 건강,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 장기 요양 서비스, 약품, 그리고 당신을 도울 인간의 노동력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문의 인플레이션은 3%가 아닙니다. 종종 연간 6%, 7%, 심지어 8%에 달합니다. 당신은 스테로이드를 맞은 듯한 개인적 인플레이션율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순수한 수학을 살펴봅시다. 수학은 자비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오늘 65세의 나이로 은퇴하고 현재의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기 위해 한 달에 1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계산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안도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노인을 위한 실질 인플레이션율 6%를 적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출항 후 12년이 지난 77세가 되면 그 1만 달러는 5천 달러의 구매력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생활 수준은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89세까지 산다면 원래의 그 1만 달러는 현재 가치로 2,500달러에 해당하는 것만 살 수 있게 됩니다. 주식시장에서 단 한 푼도 잃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부는 75%나 소멸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금을 은행이나 매트리스 밑에 쌓아두는 것이 자산 보존 전략이 아니라 보장된 재정적 자살인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현금은 쓰레기입니다. 그것은 사막에서 천천히 녹고 있는 얼음 덩어리입니다. 계좌에 찍힌 숫자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느끼게 만들지만 그 숫자의 내재 가치는 무서운 속도로 증발하고 있습니다. 이 괴물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생산적인 자산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탁월한 비즈니스의 지분, 즉 가격 결정력을 가진 기업, 고객을 잃지 않으면서 인플레이션과 같거나 그 이상으로 제품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기업을 소유해야 합니다. 당신은 생산적인 경제에 투자해야 합니다. 자본화된 인간의 창의성만이 명목화폐의 계획된 가치 하락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자본을 보호하기 위해 투자를 결심하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수익률 순서의 위험으로 알려진 은퇴 포트폴리오의 연쇄 살인범인 두 번째 포식자와 정면으로 마주치게 됩니다. 당신이 일하던 시절에는 시장 수익률이 발생하는 순서가 무의미했으며 오히려 시장의 하락은 당신의 친구였습니다. 40대일 때 시장이 30% 폭락한다면 당신은 급여로 바닥 가격의 주식을 계속 살 수 있었기에 환호했습니다. 당신은 순축적자였습니다. 은퇴 후에는 이 물리적 법칙이 역전됩니다. 당신은 순분배자입니다. 당신은 먹고 살기 위해 기계에서 돈을 빼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시장 수익률의 정확한 연대기가 당신이 부자로 죽을지 아니면 비참하게 죽을지를 결정합니다. 앨리스와 로버트, 두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둘 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둘 다 정확히 65세에 은퇴하고 둘 다 100만 달러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으며 둘 다 생활비로 연간 5만 달러를 인출해야 하고 둘 다 마법처럼 앞으로 20년 동안 연평균 8%의 수익률을 얻게 될 것입니다. 수학적으로 그들은 동일해 보입니다. 앨리스는 눈부신 강세장에서 은퇴합니다. 은퇴 후 처음 3년 동안
시장은 15%, 20%, 10% 상승합니다. 그녀의 포트폴리오는 돈을 인출하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합니다. 그녀는 너무나 거대한 완충 장치를 만들어내어 10년 뒤 불가피한 시장 붕괴가 닥쳤을 때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은행에 수백만 달러를 남겨두고 사망할 것이며 거대한 유산을 남길 것입니다. 반대로 로버트는 어느 화요일에 은퇴하는데 수요일의 주식시장이 2000년이나 2008년과 유사한 역사적인 폭락을 겪습니다. 그의 포트폴리오는 첫 해에 20%, 둘째 해에 15% 하락하고 셋째 해에는 정체됩니다. 하지만 로버트 역시 앨리스처럼 먹고 살아야 합니다. 의료비 청구서를 지불해야 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단지 현금을 구하기 위해 주식이 시면의 바닥에 있을 때 헐값의 주식을 팔도록 강요받습니다. 최악의 타이밍에 매도함으로써 그는 미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영구적으로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는 복리의 기반 자체를 파괴했습니다. 향후 15년 동안 시장이 역사상 가장 큰 강세장을 경험하여 로버트의 평균 수익률이 앨리스와 같아진다 하더라도 그에게는 더 이상 소용이 없습니다. 로버트는 은퇴 15년 차에 돈이 완전히 바닥나 완벽한 파산 상태에 이를 것입니다. 동일한 100만 달러, 동일한 연간 인출액, 동일한 평균 수익률. 하지만 한 명은 퉁요 속에서 죽고 다른 한 명은 극빈 속에서 죽습니다. 오직 수익률이 발생한 순서 때문입니다. 시장이 그들의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 조용한 살인자를 무력화하기 위해 희망에 의지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현금 해자, 캐시모트라고 부릅니다. 2년에서 3년치의 생활비를 순수 현금이나 초단기 국채와 같이 변동성이 없고 즉시 유동화가 가능한 자산에 주차해 두는 방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 해자는 당신의 전술적 갑옷입니다. 주식시장이 불가피하게 피투성이의 약세장으로 가라앉을 때 은퇴 기간 동안 여러 번 발생할 것입니다. 당신은 패닉에 빠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주식에 손대지 않습니다. 당신은 생산적인 자산이 회복되도록 내버려 두고 그 어두운 2년에서 3년 동안 오로지 현금 해자를 비우는 것으로만 생활의 자금을 조달합니다. 서류상의 일시적인 손실이 영구적인 자본 손실로 변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파괴해야 할 세 번째 거대한 환상으로 직접 이어집니다. 4% 법칙은 죽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재무설계업계는 황금 송아지를 숭배해왔습니다. 그들은 수천 권의 책에 그것을 인쇄하고 세미나에서 가르치며 은퇴한 전에 절대적인 복음으로 팔아왔습니다. 저는 유명한 4% 법칙, 4% 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전제는 단순해서 유혹적입니다. 100만 달러가 있다면 첫 해에 4만 달러를 인출하고 이후 매년 인플레이션에 맞춰 그 금액을 조정하면 통계적으로 당신의 돈은 30년 동안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90년대에 처음 등장했을 때는 훌륭한 계산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재무설계사들이 무시하기를 선호하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과 저는 더 이상 90년대에 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6% 또는 7%의 무위험 수익률을 지급하는 장기 국채를 살 수 있었습니다. 주식시장의 가치평가는 달랐고 세계화의 역학도 달랐으며 통화정책은 명목화폐의 대량 인쇄로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30년 전의 정적인 수학 모델을 오늘날의 극도로 변동성이 크고 과대평가된 경제에 적용하는 것은 재무설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난 세기에 그려진 지도를 믿고 눈을 가린 채 지뢰밭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포트폴리오가 20% 하락한 해에 인플레이션에 맞춰 조정된 변경 불가능한 4% 인출을 맹목적으로 고수한다면 당신은 자신의 재정적 죽음을 재촉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자본 기계가 재생될 수 있는 것보다 더 빨리 피를 흘리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적인 법칙은 죽었습니다. 당신이 즉시 실행해야 할 것은 동적 지출, 다이내믹 스펜딩입니다. 당신은 은퇴 자금을 고정되고 흔들리지 않는 급여로 보는 것을 멈추고 그것의 진짜 모습, 즉 당신이 유일한 주주인 비즈니스의 변동 가능한 배당금으로 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이 공장 소유주인데 심각한 불황이 닥쳤다면 작년과 똑같은 보너스를 자신에게 지급하겠습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당신은 비용을 절감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며 배당금을 2%나 3%로 낮추고 해가 뜰 때 다시 번창할 수 있도록 공장이 폭풍을 견뎌내게 할 것입니다. 동적 지출에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시장이 고통받는 해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값비싼 휴가를 연기하며 인출률을 줄이는 규율을 가질 것을 요구합니다. 그 유연성, 즉 시장의 온도 변화에 맞추어 소비를 적응시킬 수 있는 능력이 당신의 배가 85세 이전에 침몰하는 것을 막아줄 진정한 구명조끼입니다. 하지만 주식시장만이 당신의 자본을 노리는 위험은 아닙니다. 사실 은퇴 후 부를 파괴하는 가장 치명적인 파괴자는 은행원 정장을 입거나 월스트리트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드물게 나타납니다. 종종 그 파괴자는 당신과 같은 피를 나누고 추수감사절에 당신의 식탁에 앉으며 당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것이 당신이 배워야 할 가장 잔혹하고 감정적으로 고통스러우며 통계적으로 확실한 교훈입니다. 당신의 가족이 당신의 가장 큰 재무적 부채가 될 수 있습니다. 경제 사회학의 세계에는 이에 대한 임상적 용어가 있습니다. 경제적 외래 환자 지원입니다. 이것은 은퇴한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송금하는 체계적이고 조용한 습관입니다. 그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죄책감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집을 사고 손주들의 대학 등록금을 내고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자녀들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생존 수학의 차갑고 혹독한 현실 속에서 이 사랑의 행위는 당신 자신의 파산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성인 자녀에게 돈을 주는 것은 노년기 재정 파탄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신중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은퇴 자금에서 5만 달러를 빼내어 이미 확립했듯이 절대 급여로 대체될 수 없는 유한한 돈입니다. 35세 자녀에게 첫 집의 계약금으로 준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영웅이 된 기분일 것입니다. 좋은 부모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하지만 3년 후 자녀가 파괴적인 이혼을 겪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돈은 재산 분할과 변호사 비용으로 사라집니다. 만약 그의 사업이 실패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의 자본은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무한히 더 끔찍한 것은 성인 자녀의 라이프 스타일에 영구적으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당신은 그들로부터 인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훔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재정적인 굳은살을 기르고 생존하는 법, 싸우는 법, 회복력을 기르는 법을 배울 능력을 훔치고 있습니다. 관대함이라는 가면 아래 경제적 의존성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비극은 그들이 아니라 당신에게 떨어집니다. 당신이 88세가 되어 무릎이 망가지고 24시간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가 필요해졌을 때 당신이 나누어준 그 5만 달러는 만약 당신이 보관했다면 10만 달러 이상으로 불어났을 그 돈은 당신에게 품위 있는 돌봄을 사줄 수 있는 그곳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운명의 잔인한 아이러니가 완성됩니다. 오늘 자녀들을 재정적으로 도우려다 내일 당신은 그들에게 견딜 수 없는 육체적, 감정적, 경제적 짐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먼저 그들에게 산소 마스크를 씌워주려다 산소가 부족해졌기 때문에
그들은 당신을 씻기고 돌보고 당신의 청구서를 지불해야만 할 것입니다. 엄마, 아빠 은행은 당신이 은퇴하는 날 영구적으로 문을 닫아야 합니다. 후손에 대한 당신의 가장 큰 도덕적 책임은 그들에게 유산을 남기거나 그들의 변덕에 자금을 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가장 큰 책임은 생의 마지막 날까지 당신 자신의 경제적 독립을 보장하여 그들이 당신의 노후를 돌보기 위해 그들의 미래를 저당 잡히는 일이 결코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시장, 그리고 당신의 가족으로부터 자본을 보호했다면 이제는 전문 포식자들로부터 자본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5번째 생존 교훈으로 이끕니다. 친절한 고문의 위험성. 나이가 들고 상당한 자본을 축적함에 따라 특정 유형의 사람들이 당신 주위를 맴돌기 시작하는 것을 눈치채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흠잡을 데 없는 정장을 입고 도심의 마호가니 가구가 놓인 사무실을 가지고 있으며 당신을 골프에 초대하고 생일 카드를 보내며 눈부신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자산을 관리하는 재무 상담사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은 무해해 보이는 개념, 즉, 우리는 연간 1%의 작은 수수료만 받습니다. 라는 말을 통해 당신의 부를 그들의 주머니로 빼돌리는 기생적인 부의 이전입니다. 훈련받지 않은 눈에는 1%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들립니다. 전문가가 당신의 돈을 관리해주는 대가로 공정한 거래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복미 수학에는 어두운 면이 있으며 수수료는 당신 자산의 조용한 흰개미입니다. 만약 주식시장이 한 해 동안 평균 7%의 수익을 창출하고 고문이 당신의 총 자산에 대해 1%를 청구한다면 그는 당신의 수익의 1%를 청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당신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든 안 하든 연간 총이익의 14% 이상을 압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세장과 약세장을 가리지 않고 매년 그런 짓을 합니다. 30년의 은퇴 기간 동안 그 무해해 보이는 1%는 당신이 축적한 전체 부의 약 3분의 1을 집어삼킬 것입니다. 당신 배의 3분의 1이 월스트리트의 요트를 사기 위해 해체될 것입니다. 2007년에 저는 100만 달러가 걸린 공개적인 내기를 했습니다. 저는 능동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단순하고 지루하며 저렴한 S&P 500 인덱스 펀드가 10년의 기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배타적이고 훌륭하며 비싼 헤지 펀드 바구니의 수익률을 능가할 것이라고 내기했습니다. 박사 학위와 고주파 알고리즘으로 무장한 월스트리트의 펀드 매니저들은 비웃으며 도전을 받아들였습니다. 10년 후 저는 압도적으로 그 내기에서 이겼습니다. 인덱스 펀드가 마법 같아서가 아니라 비용이 중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찰이 중요합니다. 능동적 관리의 높은 수수료를 피할 때 당신은 복리의 힘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재무 상담사가 있다면 내일 그와 마주 앉아 10살짜리 아이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매년 직접 수수료, 간접 수수료, 뮤추얼 펀드 비용으로 당신이 정확히 몇 달러를 지불하고 있는지 설명해달라고 요구하십시오. 만약 대답이 모호하거나 기술적인 전문 용어를 사용하여 당신을 혼란스럽게 하거나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복잡한 금융상품에 돈을 넣고 있다면 당장 그를 해고하십시오. 금융의 복잡성은 거의 항상 터무니없는 수수료를 숨기기 위해 사용됩니다. 당신의 지갑에서 피를 빨아먹는 중개인 없이 초저비용 인덱스 펀드에 돈을 투자하고 글로벌 기업의 창의성이 당신을 대신해 힘든 일을 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수천 번 더 낫습니다. 하지만 높은 수수료를 챙기는 상담사는 당신의 문제 중 최악이 아닙니다. 해가 갈수록 당신은 화이트 칼라 사기꾼들이 거주하는 가장 위험한 구역에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생존 암호의 6번째 교훈은 보장된 수익이라는 사기를 인식하고 파괴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신체가 늙어감에 따라 인지 처리 속도, 작업 기억력,
그리고 미묘한 속임수를 감지하는 능력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생물학적 과정입니다. 그러나 같은 속도로 줄어들지 않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생물학적으로 75세의 톱니바퀴에 맞춰져 있는데도 우리가 40대 때만큼 날카롭다고 믿는 이 비대칭성은 우리를 완벽한 먹잇감으로 만듭니다. 사기꾼들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안전한 채권의 이자가 낮고 인플레이션이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위협하는 경제 환경에서 당신이 주식시장의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더 많은 수익을 간절히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당신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들은 비상장 부동산 투자 신탁, 극도로 복잡한 연금 또는 위험 없이 연간 8%, 10%, 12%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사모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그들은 반짝이는 브로셔를 보여주며 독점적인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당신을 압박합니다. 평생 모은 저축을 구할 수도 있으니 절대적인 주의를 기울여 들으십시오. 금융에서 위험과 수익은 중력만큼이나 불가침의 물리법칙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단기 미국 국채가 지급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제안하면서 그 수익이 보장되고 위험이 없다고 말한다면 그는 당신의 면전에 대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당신의 돈을 훔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추가 수익은 오직 자본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는 대가로 시장이 당신에게 지불하는 수학적인 프리미엄일 뿐입니다. 자신의 인지력 저하와 이러한 포식자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당신은 의사결정에 있어 강철장벽을 세워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3일 및 제3자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은퇴하는 날부터 당신은 어떠한 상황이나 판매 압박 속에서도 투자를 제안받은 바로 그 순간에는 결코 문서에 서명하거나 자본을 이체하지 않겠다고 단단히 약속합니다. 당신은 제안서를 받아 서랍에 넣고 72시간을 보냅니다. 그 시간은 감정, 탐욕, 그리고 소외에 대한 두려움, 장이 뇌에서 사라지도록 허용합니다. 그런 다음 그 문서들을 가지고 이해관계가 전혀 없고 회의적인 제3자에게 보여줍니다. 수수료가 아닌 시간당 보수를 받는 신탁 관리자이거나 변호사이거나 숫자에 밟고 사기꾼들에게 무자비한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3일이 지난 후 제3자의 냉혹한 조사라는 조명을 받고도 살아남을 수 없는 투자라면 그것을 버리고 떠나십시오. 당신의 금융자본 주위에 이 타이타늄 성벽을 세우고 인플레이션, 시장 폭락, 기생적인 가족, 고리대금업자 같은 상담사, 그리고 사기꾼들로부터 돈을 보호했다면 이제 당신은 그 모든 것 중 가장 심오하고 끔찍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은행 계좌에 있는 숫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당신의 존재를 수용하는 살과 뼈, 그리고 마음에 관한 도전입니다. 은퇴에 있어 가장 큰 실패는 돈이 바닥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금산을 쌓아두고 결승선에 도착했지만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른 채 텅 빈 마음과 망가진 몸에 갇히는 것입니다. 이제 생존 암호의 7번째 교훈에 도달했으며 여기서 우리는 급격한 전환을 맞이해야 합니다. 우리는 시장의 해부학, 인플레이션의 폭정, 투자 순서의 위험, 그리고 재무 상담사들의 약탈을 분석하는 데 수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지식, 당신의 의식을 담고 있는 그릇이 무너진다면 이 모든 자본 보호 공학은 절대적으로 무용지물이 됩니다. 제 커리어 전반에 걸쳐 저는 철도, 거대 에너지 기업, 글로벌 보험사, 그리고 지구상에서 가장 큰 소비재 브랜드들을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94년의 산만이 줄 수 있는 관점으로 맹세컨대 당신이 소유하게 될 가장 가치 있고 연약하며 대체 불가능한 자산은 월스트리트에 상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몸입니다.
건강은 최고의 자본입니다. 이 사실을 마땅한 무게감으로 이해하기 위해 제 파트너 찰리 멍거가 젊은이들에게 즐겨 들려주던 이야기를 기억해 보셨으면 합니다. 찰리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16살인데 아무 데서나 요정이 나타났다고 상상해 보세요. 요정은 당신이 꿈꾸는 자동차를 선물하겠다고 말합니다. 페라리, 롤스로이스, 캐딜락, 무엇이든 어떤 색상이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사치품을 갖춘 차를 말입니다. 내일 아침 당신 집 문 앞에 거대한 리본을 달고 주차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요정이 부과하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조건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평생 갖게 될 유일한 자동차라는 것입니다. 다른 차는 살 수 없습니다. 절대. 16살에 그 차량이 70년이나 80년 동안 버텨야 한다는 것을 알고 그 거래를 제안받았다면 그 차를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장담하건대 당신은 사용 설명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5번은 읽을 것입니다. 항상 지붕이 있는 곳에 주차할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해지기 전에 오일을 교체할 것입니다. 첫 번째 스크래치가 나면 녹슬지 않도록 당장 수리하러 달려갈 것입니다.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최고의 연료를 넣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 차량이 영원히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세포 수준에서 이해하기 때문에 거의 종교적인 경외감을 가지고 그것을 대할 것입니다. 인류의 거대한 비극은 우리가 우리의 몸을 그와 정반대의 방식으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물학적 차량을 예산이 적은 저렴한 렌터카처럼 취급합니다. 그들은 정제 설탕, 초가공 식품, 과도한 알코올 등 가능하고 가장 저렴하고 독성이 강한 연료를 쏟아붓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 동안 계기판의 경고등을 무시합니다. 적절한 휴식을 취하지 않고 한계를 넘어 혹사시키며 돈을 쫓느라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예방정비를 건너뜁니다. 그러다 65세가 되어 마침내 은퇴하고 여행을 즐기려 할 때 엔진이 폭발하고 브레이크가 고장나고 쉐시가 산산조각이 나면 스디슨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은퇴 후 단 한 번의 파멸적인 의료사고는 평생의 저축을 지우고 절멸시킬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 요양, 노인 거주시설, 방문 간호지원, 특수의약품은 3%나 4%의 인플레이션을 겪지 않습니다. 그들은 스테로이드를 맞은 인플레이션을 겪습니다. 보조의료시설에서의 10년은 수백만 달러는 아니더라도 쉽게 수십만 달러의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생물학적 차량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심장이 뛰도록 기계에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최악의 시기에 당신의 투자 포트폴리오, 그렇게 힘들게 모은 주식과 채권들을 청산하도록 강요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50대부터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하고 수익성이 높으며 투자 대비 수익률 ROI 대지 가장 큰 재무적 투자는 기술주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자비하게 까다로운 개인 트레이너를 고용하는 것입니다. 가격에 상관없이 최고 품질의 유기농 식품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기본 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첨단 예방의료 진단 비용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체 건강에 매년 1만 달러를 쓰는 것을 과도한 지출로 봅니다. 저는 그것을 의료 파산으로부터 200만 달러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세상에서 가장 저렴한 보험료로 봅니다. 근육을 잃고 기동성을 잃고 심혈관 건강을 잃으면 당신은 당신 자신의 몸속에 갇힌 죄수수가 되며 세상의 모든 금으로도 그 감방의 열쇠를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육체적 생존은 실존적 전투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8번째 교훈으로 이끕니다. 이 시면은 정신과 의사들과 노년학자들을 공포에 떨게 할 만큼 개걸스러운 식욕으로 은퇴자들을 집어삼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체성의 공백, 아이덴티티 보이드이라고 부릅니다. 성인으로서의 40년 동안 산업혁명과 기업사회는 철학의 가장 심오한 질문 중 하나인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당신의 직함으로 대답하도록 당신을 조건화했습니다. 파티에 가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당신은 저는 원예와 스토아 철학의 열정적인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저는 지역 영업 부사장입니다. 저는 수석 엔지니어입니다. 저는 교사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정체성, 사회 구조 내에서 인식되는 당신의 가치, 당신의 지위, 그리고 자존감은 당신의 경제적 생산과 뗄려야 뗄 수 없이 얽혀 있었습니다. 당신은 시스템을 위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에 의해 정의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어느 금요일 오후, 그들은 당신을 위해 환송회를 엽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시계를 선물하고 당신은 케이크 한 조각을 먹고 사무실의 회전문을 나섭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은 뿌리째 절단됩니다. 월요일 아침에 일어나면 당신은 더 이상 그 무엇의 부사장도 아닙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대답을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편지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아닙니다. 더 이상 정해진 시간에 당신을 기다리는 당신이 가야 할 곳이 없습니다. 그 월요일 아침의 침묵은 귀를 멍멍하게 합니다. 처음 몇 주 혹은 처음 몇 달은 영광스러운 승리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퇴의 슈거러시, 더 슈거러시 오브 리타이어먼트라고 부릅니다. 당신은 늦잠을 잡니다. 화요일에 골프를 칩니다. 수년 동안 놓쳤던 텔레비전 시리즈를 몰아봅니다. 낚시를 갑니다. 당신은 홍보 책자에 나오는 꿈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설탕은 생물학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항상 자유낙하를 유발합니다. 6개월 즈음이 되면 슈거 크래쉬가 찾아옵니다. 당신은 한 달 동안 매일 골프를 치는 것은 휴가지만 30년 동안 내일 골프를 치는 것은 연옥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만성적인 지루함, 구조의 결핍, 절박함의 부재, 그리고 압도적인 무의미함이 느린 독처럼 당신의 마음에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저는 무쇠 같은 주먹으로 글로벌 기업을 이끌었던 수십 명의 뛰어난 남녀 CEO들이 65세에 은퇴하고 67세에 말 그대로 무기력한 식물인간으로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싸워야 할 전투도 없고 해결해야 할 문제도 없으니 그들의 영혼은 시들어버립니다. 은퇴 후 처음 2년 동안 특히 남성에게서 사망률과 임상적 우울증 비율이 극적으로 급증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소름 끼치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들은 재정적으로는 생존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들은 포트폴리오를 준비하고 수수료와 세금으로부터 돈을 보호했지만 영혼을 준비하는 것은 잊었습니다. 무의도식은 암보다 훨씬 빠르고 효과적으로 은퇴자들을 죽입니다. 인간은 진화 과정에서 30년 동안 비활동 모드로 있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냥, 문제 해결, 부족에 대한 기여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인간에게서 목적을 빼앗으면 그의 생물학적 시스템은 자신의 필수적인 기능이 끝났다고 가정하고 시스템을 끄기 시작합니다. 정체성의 공백에 대한 치료법은 당신이 무언가, 당신의 예전 직장에서 단순히 은퇴, retire from,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필연적으로 무언가를 향해 은퇴, retire to, 해야 합니다. 당신에게는 새로운 임무, 즉 실존적 피벗이 필요합니다. 이 임무가 수입을 창출할 필요는 없지만 의미를 창출해야 합니다. 그것은 NGO가 운영을 확장하는데 당신의 경영 기술을 사용하는 끈질긴 자원봉사일 수도 있습니다. 상처를 통해 얻은 당신의 지혜를 필요로 하는 젊은 기업가들을 멘토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복잡한 악기 연주를 배우거나 고전 철학을 공부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당신의 노력을 요구하고
책임을 부여하며 누군가 또는 무언가가 그곳에 당신이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매일 아침 6시에 침대에서 일어나도록 강요하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9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일하고, 읽고, 토론하고, 비즈니스를 구조화했던 찰리 멍거를 보십시오. 은퇴는 활동의 중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당신이 어떤 종류의 어려운 활동을 추구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궁극적인 자유가 되어야 합니다. 기계를 계속 움직여야 한다는 이 피할 수 없는 필요성은 우리를 9번째 잔혹한 교훈으로 직접 연결합니다. 인지력 저하와 퍼펙트 스톰입니다. 인간의 뇌는 정적인 저장소가 아니라 역동적인 근육입니다. 그리고 대퇴사두근이나 이두근과 마찬가지로 무자비한 생물학적 법칙에 복종합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잃게 된다. 인지적 스트레스에 뇌를 노출시키는 것을 멈출 때 계약 협상, 새로운 소프트웨어 학습, 기술 보고서 읽기 또는 사무실에서의 복잡한 사회적 역학 탐색을 멈출 때 신경 연결은 용해되기 시작합니다. 사용 부족으로 인해 위축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밤잠을 설치게 만들어야 할 구체적인 통계적 발견이 하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후 순수한 금융 이해력, 즉 복잡한 수학을 처리하고 경제적 위험을 평가하는 기술적 능력이 매년 약 1%씩 감소한다고 합니다. 당신의 처리 능력이 느려집니다. 하지만 여기에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은 같은 속도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사실 과거의 성공으로 인한 에고에 이끌려 종종 그대로 유지되거나 심지어 증가하기도 합니다. 감소하는 인지 능력, 오늘날 당신이 실제로 얼마나 똑똑한지과 높게 유지되는 자신감, 20년 전의 당신에 근거하여 당신이 얼마나 똑똑하다고 생각하는지 사이의 이 격차, 이 치명적인 발산이 퍼펙트 스톰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당신을 사기 및 금융 착취 산업에서 세계에서 가장 수익성 높은 표적으로 만듭니다. 당신은 돈, 평생의 저축을 가지고 있고 속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오만함을 가지고 있지만 눈부신 미소를 지은 판매원이 당신 앞에 내민 80페이지 분량의 계약서에서 균열을 볼 수 있는 정신적 예리함은 잃어버렸습니다. 인지력 저하로부터 자신을 무장시키기 위해 십자말풀이나 스토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벼운 운동입니다. 뇌에 극한의 역도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고통스러운 것을 배워야 합니다. 독경어나 독일어 같은 새로운 언어를 처음부터 배우십시오. 컴퓨터 코드 프로그래밍을 배우십시오. 고대 경제사를 연구하십시오. 당신보다 더 젊고 빠른 사람들과 경쟁적인 브리지 게임을 하십시오. 뇌의 신경 가소성을 강제하기 위해 일시적인 무능함이 주는 좌절감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지적 땀방울만이 당신 마음의 톱니바퀴가 녹쓰는 것을 막아주고 바로 그 마음이 구축한 자산을 보호해줄 유일한 윤활유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10번째 교훈에 도달합니다. 마지막 금기사항.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축적가들의 생의 마지막을 파멸시키는 심리적 함정입니다. 저는 이것을 유산의 함정, The Legacy Trap 또는 스크루지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자금 게임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여 50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의 유동자산을 가지고 80세가 된 수많은 친구들과 지인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1등석을 타고 전 세계 어디든 여행할 수 있었고 병원을 기부할 수 있었으며 손주들과 작별한 추억을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발적이고 비참한 빈곤 상태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전기요금 몇 달러를 아끼기 위해 겨울에 난방을 켜지 않습니다. 15년 된 낡은 차를 몹니다. 할인하는 통조림 식품을 먹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돈이 바닥날 것이라는 비이성적인 두려움에 마비되어 있거나
상속자들이 자신을 금융계의 거물로 기억하도록 기념비적인 유산을 남기겠다는 나르시시즘적인 생각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생 설계 구조의 재앙적인 결함입니다. 공동묘지에서